네, 시장이 모처럼 정신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00달러대까지 지금 후퇴를 했는데 얼추 한 6% 가까운 하락세가 하루 사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급락은 뭐 급락도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을 테고,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또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의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주간 종가가 만들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7만 1,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단기간에 꽤 많은 하락폭을 모처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65,000달러 부근에서 지금 7만 달러까지 그 박스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건데, 65,000달러는 2021년 4월 고점에 해당하고 69,000달러 위는 2021년 11월 고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반등을 해주면 땡큐인데, 문제는 65,000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조금 더 후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주간 종가, 월간 종가, 그리고 분기 종가가 역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별 문제 없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고작 6%도 안 되는 하락폭이기 때문에 이 자체 가지고 뭐 시장이 흔들린다, 약세장으로 전환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청산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흐름이 괜찮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형적인 반감기 전 개미털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 반감기 패턴,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한 흐름을 두고 역사적인 반복성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왜? 반감기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으니까. 반감기 전후 상황, 이게 지금 상당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전고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고점을 지금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3,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 반감기 전에 73,000달러를 뚫어낼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반감기 전에 지금 고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거 하나 빼고는 반감기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반감기 패턴이 뭐냐? 저번 사이클을 놓고 보면 반감기 전 랠리, 반감기 전 랠리를 보이다가 반감기 전 랠리를 벌이다가 반감기 전 되돌림이 나오다가 와리가리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5, 6개월 뒤에 돌파, 포물선형 랠리가 나왔다. 이게 지금 차이점이고, 반감기를 거치면서 고점 돌파가 일어났듯이 새로운 고점이 형성됐다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반감기 전 랠리가 벌어지는 것도 맞고, 반감기 전 되돌림이 벌어진 것까지도 역사적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차이점은 반감기 전에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전 강세장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고, 그 배경에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깔려있기 때문에 과연 요 사이클, 요 지점이 한 5, 6개월 정도의 역사적인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은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맞물리면서 요 기간이 단축되면서 포물선형 랠리의 시점, 다시 말해서 이 녹색 박스가 좀 더 앞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워낙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보니까 반감기 패턴 자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반감기 패턴은 큰 틀에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이거 뭐지 싶은 특이성도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반감기 패턴을 근거로 놓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보여왔었던
반감기 때마다 유사하게 펼쳐졌던 그런 상황을 전제로 깔아놓되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는 거,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기존 반감기 패턴을 조금 더 단축시키는 그런 모습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번에는 반감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조금 그거는 성급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큰 틀에서 반감기적인 패턴이 반복되고는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특이점, 차이점이 그러니까 특이점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지금의 어떤 조정 양상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데일리 6%도 안 된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또 이 FTX 사태나 이럴 때를 다 겪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어질어질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은 10% 안팎의 조정은 정말 포물선형 랠리가 펼쳐질 때도 빈번하다. 이게 지금 강세장 국면에서 이 정도 폭락이 또 나오고, 요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때가 그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지원 취소했을 때 이게 지금 때려 맞은 건데, 이때 약세론자들이 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비트코인 이제 $10,000 간다. 강세장 국면에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간중간 계속 조정 상황이 나오고 급락 내지는 폭락 양상이, 이때는 진짜 좀 어질어질했죠.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는 정말 어질어질했고, 요때는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요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번 가을은 지랄도 풍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했던 요 시점이네요. 요 시점. 가다가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요때 FTX 터지면서 지랄도 풍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지금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이게 지금 주간 차트인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강세장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약세장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시장이 주저앉는지, 그런 것들이 이미 역사적인 기록으로 지금 흔적으로서 차트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리서치를 해보시면 비트코인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특성과 더불어서 이런 기술적인 특성, 패턴의 반복성,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숙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크릿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반감기 전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조정이 끝나면 포물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단기 조정에 당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반감기 전 조정일 뿐이야. 그리고 랠리 할 거야. 포물선형으로. 반감기 전 조정일 뿐이야. 물론 이게 이 정도 상황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 더 큰 폭으로 빠지게 될지는 알 수는 없죠. 요럴 때 요런 폭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어질어질하죠. 요런 폭을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그래봤자 5% 수준이고, 이 정도는 물론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겠죠. 지금의 이런 조정 양상이 어디서 마무리가 돼서 반등세가 펼쳐질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흔한 일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반감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라는 점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젤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뚫었을 때 뚫기는 엄청 어려웠잖아요. 뚫기는 엄청 어려웠는데 일단 뚫고 나면 지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와리가리 하지만 보면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되게 힘겨운 싸움이 느껴지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느껴지는데 일단 뚫어내면 결국엔 간다.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빠져 있지만 결국에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내년 하반기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 것인가, 지금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단기 급락세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고, 단기 대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약간 조금 많이 놀라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의 폭이 더 길어질 가능성, 하지만 결국에는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일간 차트인데 현재 비트코인이 저점을 낮추고 있다. 1일부터 4월 1일부터 이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5월에 매도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감기 이후 매도세가 나온 뒤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컴 샤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캡틴 파이빅 12시간 차트인데, 이것도 재밌는 게 12시간으로 또 차트를 좁혀보니까 강세 페넌트 패턴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꼬라 박은 것 같지만 아직 지지라인에 닿지도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후퇴할 수는 있어. 지지라인 터치를 할 수는 있는데 6만 달러 초중반까지 내려갈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간다. 어디까지? 8만 8천 달러에서 9만 달러까지. 언제? 4월 안에. 그래서 지금 이 강세 페넌트 패턴을 얼마나 잘 마무리를 해주면서 상단 저항 돌파까지 이뤄내질지가 이번 달 반감기 전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12시간 차트를 보면 또 이게 꽤나 그럴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클에서 에버리지가 32%예요. 43%가 빠지기도 하고 40%, 뭐 34%, 40%, 요 정도 폭락이 되게 흔했던 시장. 그런데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완화됐죠. 기껏 해봐야 32% 빠졌고 에버리지 24%. 그런데 작년 초부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빠져봤자 22%, 20%, 이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7에서 18%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 비교를 굳이 하자라면 이 변동성의 측면도 완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이 변동성은 완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이미 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본격적인 수요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대형 기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시키게 되고, 그렇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올라타게 된다면 월가의 어떤 제도적인 이 시스템 안으로 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에버리지 풀백 수치 역시 조금 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쏘쏘 그냥 좀 봐줄만 하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일단 멘탈 케어 차원에서는 그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앞선 영상에서도 라이브 때도 짚어봤었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엄청 빡세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1년 11월 고점, 저번 사이클의 고점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더 잘 개발되고 있는지, 빡세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3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아직 비트코인의 시세가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시스템적인 펀더멘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시세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수치입니다. 이 크립토 퀀트 데이터인데 상당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해시레이트가 많이 개선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막상 283%, 3배 가까이 이렇게 폭증했다는 걸 보니까 뭔가 지금 다르긴 다르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얘기도 재밌죠. 약세장 종료 1단계는 16,000달러에서 25,000달러였고 상승장 1단계는 25,000달러에서 38,500달러, 상승장 2단계는 38,500달러에서 48,000달러, 황금 강세장이 시작된 것은 38,000달러에서 72,000달러 구간이고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 72,000달러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엄청 꼬라박은 것 같은데 그래도 황금 강세장의 구간 안에 지금 있다. 72,000달러 위로 올라서서 다시금 새로운 고점,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낸다라면 정말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죠.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도 지금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흐름이 지금 꼬라박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더리움도 무려 3,3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 구간이라서 일단 지지를 잘 받아줘야 하는데, 만약에 깨지면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더 흔들리게 된다면 한 3,000달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재밌어요. 지금 주간 차트에서 추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운 트렌드, 하향 추세를 보일 때와 업 트렌드, 상승 추세를 보일 때 추세적인 트렌드가 명확하잖아요. 다운 트렌드를 보였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계속 높여갔고, 지금은 업 트렌드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살짝 흔들리는 거고,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업 트렌드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비트코인은 결국 13,500달러를 찍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좀 느껴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돼 왔다라는 거,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막 어질어질하지만 이 트렌드의 방향성이 지금 막 그렇게 아예 한꺼번에 전환되기에는 조금 사이즈가 약하다, 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가지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와이즈의 CIO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이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이 아닌 12월에 출시가 돼야 흥행에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통 금융업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추이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서 다음 자산,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음 자산을 다룰 준비가 지금 안 됐다.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금 검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는 승인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나 비트코인 현물 ETF 때와는 달리 SEC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 사이에 별다른 논의 움직임도 없어. 그래서 일단 가능성도 낮지만 오히려 12월쯤에 출시가 되는 게 더 나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나름 조금 뭐 일리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5월에 승인이 되면 그 자체가 일단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뭐 12월 정도의 연내 출시 정도로만 기대를 해봐도 뭐 나이스하다, 뭐 이 정도 상황 정리. 왜냐,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알트들이 펑펑 날아뛸 때, 요때 이제 이더리움이 한번 제대로 한번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반등을 해준다라면 그때 이제 이런 게 가능하겠죠. 예, 그때 알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2분기가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였던 시기다. 요때 빼고 약세장일 때 빼고 다 이렇게 플러스. 야, 2017년에 어마어마하게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연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한 5월쯤에 5월 23일 전후 시점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더리움 3,400달러가 깨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잔인한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금 그게 벌어졌죠. 일간 종가가 그래서 어떻게 마감될지 한두 개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3,300달러대에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요 패턴 하락 페넌트 패턴이 지금 조금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차트에서 종가 마감 상황이 3,300달러대, 지금 수준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진다라면 잠재적으로 2,800달러, 일단은 3,3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 지지를 못 받으면 3,000달러까지는 후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2,800달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홀더 분들이나 이더리움 신규 진입 시점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막 너무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조정 폭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단기 예측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더 빠질 때 들어가거나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AI 테마 프로젝트 3개가 이제 병합을 하게 되잖아요. 패치, 오션 프로토콜, 싱귤레리티, 이 3개가 병합을 하게 되는데, 패치가 약간 지금 대장격입니다. 그래서 ASI 하나로 이제 병합이 됩니다. 워낙 지금 이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
또 이게 또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기를 크게 감싸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그리고 함께 감싸고 있는 AI 테마,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생태계 프로젝트들이 관심도를 조금 더 글로벌하게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패치 같은 경우가 지금 ASI 토큰과 패치는 1대1로 교환이 되고, 이 나머지 오션 프로토콜과 싱귤러리티는 0.04대 1 정도로 이제 교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패치가 대장격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전체 시총이 암호화폐 랭킹 전체 랭킹에서 한 20위권 정도로 훅 하고 올라가고, 니어 프로토콜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점핑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되게 관심이 많은데, 패치에 대한 신규 진입을 조금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지켜보시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4시간 차트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지금 2.8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나아가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빠져서 하향 지지 라인인 2.5달러, 2.4달러 여기 부분까지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나아갈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트인데, 뭐가 됐든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가기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홀더분들은 그냥 잘 지켜보시면 되고,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신중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한다. 막 들어갔다가는 이때 막 성급하게 들어가면,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황 오면 또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리하지 않고, 조금 경험이 내가 좀 적다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스탠스를 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일간 차트거든요. 일간 차트도 비슷해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심하죠. 지금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까지, 여기 밑으로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2.1달러예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이제 기존 패치 홀더 분들도 물량을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박앤세일의 포인트 지점이 될 거고, 신규 진입도 요 정도 상황.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너무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분할 매수 구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패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더, 뭐 여긴 지금 5달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패치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반등을 어느 정도 더 해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게, 어떤 사안이든 여차하면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이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패치 같은 경우에도 ASI로 토큰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막 급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매도세 몰리면서. 그래서 막연하게 에이 사놓으면 5달러 가겠지, 뭐 그건 이제 개인의 스타일이니까 뭐 선택하면 되는 건데,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도, 뭐 4시간 차트를 봐도 그렇고 일간 차트를 봐도 그렇고, 레인지 범위가 지금 꽤 크다, 일간 차트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미들급 전후에 지금 토큰들이 최근에 급등한 친구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 차트나 가급적이면 주간 차트를 통해서 급등한 친구들의 어떤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물론 지금 수준에서 저는 한 65,000달러 2021년 4월 고점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왠지 느낌은 이번 주는 조금 흔들릴 것 같고, 주말을 거치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조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돌아가는 흐름, 지금은 뭔가 무리해서 막 대응한다라기보다 추가적인 매수를 할 때도 분할을 신중하게, 지금 막 패닉셀을 하기에는 시장 전체가 굉장히 큰
긍정적인 재료들이 또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든 매도든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한 접근, 보수적인 접근을 견지하시면 지금의 어떤 단기 급락 상황, 단기 변동성 상황도 나름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맥스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할 마지막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요때 한번 꼬라 박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간다니까. 그때 이제 간다니까. 4조 달러를 향해서 이번 사이클에 알트 코인 시총이 움직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 지금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조정이 왔을 때, 거기다가 반감기 전 비트코인 되돌림 상황으로 바라본다라면 요 근처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스멀스멀 대응 준비를 좀 안정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놓으면 오르겠지, 이런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강세장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